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경우 김정은 사망 시 김여정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국가정보원에서 밝히길 김정은은 김주혜로의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해왔으며 작년 연말부터는 의전설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9차 당대회가 조만간 열리게 될 텐데 이번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혜 참석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그리고 당 규약상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에서는 김주혜를 계속해서 띄워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김주혜는 평양 5만 가구 주택 건설 마무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포옹을 하며 주민들과 직접 어울리는 장면이 이례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주혜가 김정은이나 고위 당정 간부가 아니라 일반 시민과 어울리는 모습이 직접 보도가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밝힌 것처럼 아무래도 후계 구도가 김주혜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김주혜는 김여정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김여정은 자신이 최고 지도자가 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를 잡으려 할 것이라며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제할 이유가 없어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나정일 동국대 석좌 교수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이기도 한데요.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혹은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북한 내부 권력 구조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누가 먼저 채우느냐에 따라 북한은 체제 안정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빠른 급변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여정이 김주혜가 후계 구도를 굳히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추측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권력 승계 역사 자체가 늘 피바람과 숙청, 내부 충성 경쟁으로 점철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굳히던 초기에도 반대 세력 정리가 있었고 김정일 역시 후계자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경쟁 세력을 제거하며 공포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성택 숙청, 군부 고위층 연쇄 교체, 간부 처형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권력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자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피를 보고 나서야 확정되는 자리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판이 좀 다릅니다. 김주혜라는 존재가 공식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후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문제는 김주혜가 아직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노동당이나 군부에서 인맥을 쌓을 시간도 없었고 스스로 권력 싸움을 주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말은 즉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 상태가 되는 순간 김주혜는 곧바로 보호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김여정은 이미 권력 핵심부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단순한 여동생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서 대남 정책과 대외 메시지 조율을 직접 맡아왔고 군부 및 당 조직 지도부 라인과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여러 차례 북한 공식 담화를 통해 남한과 미국을 직접 위협하기도 했죠. 더 중요한 건 김여정이 이미 권력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주혜가 상징이라면 김여정은 실무형 권력자입니다. 김정은이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순간 북한 엘리트들이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건 누가 당장 체제를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때 김여정은 당장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카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동당 내부에서는 후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치적 경험이 부족할 경우 섭정체제나 집단 지도체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실권자가 따로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실권자 후보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군부와 당 간부들에게 김주혜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김정은 유고는 김주혜 즉위가 아니라 김여정 선제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렇게까지 후계 구도를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건 김정은 본인의 건강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키가 170cm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중은 140kg 수준까지 거론됩니다. 이 정도면 이미 초고도 비만 단계고 몸 자체가 언제든 위험 신호를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흡연량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죠. 문제는 이런 생활 습관이 심혈관계 질환을 폭발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도 심장과 뇌혈관 문제로 아주 좋게 아팠었고 김정은 역시 그 위험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공포 통치와 충성 경쟁을 조율해야 하고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 붕괴, 내부 민심 악화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도자가 극심한 압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몸과 정신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면제 의존은 심혈관 문제와 정신적 불안정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고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그렇다 보니 김정은은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체제는 지도자 공백이 생기는 순간 권력 다툼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후계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고 엘리트들이 미리 줄을 서게 만들지 않으면 차후에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를 반복적으로 공개 행사에 등장시키고 내부적으로 후계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설령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도 김주애가 걸어야 할 길은 그리 꽃길은 아닙니다. 일단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북한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여자가 어떠한 직책을 맡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여자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과연 주요 보직자들이 여자가 자신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김정은 체제부터는 김여정도 있고 최선희 외무상, 현송월 의전 총괄 등 고위직의 다수의 여성 인사를 상당수 등용했기 때문에 반발심이 덜하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요, 권력 승계 구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주애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순간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간사이 TV 보도에 따르면 김주애는 어린 시절부터 북한 권력의 가장 잔혹한 장면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은이 군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청하거나 처형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접해온 아이가 권력을 이어받는다면 폭력과 공포를 통치 수단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김주애에게는 정치적 타협이나 완화된 통치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김주애가 여성이라는 점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북한 권력 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이고 군부 역시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 내부적으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던질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과격한 군사행동이나 더 강경한 언행을 통해 권위를 세우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력 초기에 흔들리면 바로 쿠데타나 권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유인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도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주애 체제가 출범하면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남 도발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군사적 긴장 조성이 반복될 수 있고 남한과 미국을 향해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권력 승계 직후에는 체제 내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외부 충돌을 통해 내부 충성을 묶어버리는 방식이 자주 선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숙청이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정은 역시 집권 초기에 권력 장악을 위해 수많은 간부를 제거했는데 김주애가 등장한다면 이 숙청이 더 잔혹한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어린 지도자가 집권하면 주변에서 섭정이나 실세가 등장하기 마련인데 김주애 입장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 초기에 군부와 당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거나 충성심이 의심되는 세력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포 통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김주애 체제는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 공격적이고 더 극단적인 통치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 9차 당대회는 2021년 개최된 8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당대회는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의입니다. 현재 평양에는 각급 당 대표자들이 직결하고 있는데요. 2월 18일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안궁전에 참배했다고도 합니다. 당장 2월 8일에 북한 정치국 회의에서 노동당 9차 대회를 2월 말에 개최한다고 말한 것을 보아 수일 내에 9차 당대회가 열릴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당 규약 개정과 당 지도부 인선입니다. 일단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래도 통일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이런 걸 그래도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는 그냥 따로따로 살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적대적 두 국가론입니다.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 개정을 해서 제도화할지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김주애 후계 승계 작업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밝히길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주애 후계 준비와 관련해 당 규약 개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북한 노동당 입당을 김주애가 못합니다. 김주애는 2013년생인데 노동당 입당은 18세 이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김주애가 어떠한 직책을 맡는다거나 중요한 보직을 맡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김주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김주애 후계 구도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의 국가정보원에서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이제는 후계 수업 단계를 넘어서 후계자 내정 단계 준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주애가 최고 지도자가 되든 안 되든 북한 권력 구도 자체는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